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닌데 뭐 어떠한 문제가 있겠어? 라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돼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제3자에게 내가 다른 계약, 그러니까 문제되는 모르는 계약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계약에 관한 위임을 맡겼을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즉, 그 제3자가 그 해당 계약, 이것은 내가 위임을 맡겼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러한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3자가 보관 중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진정한 의미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상대방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가 이용해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아닌 아예 관련 없는 제3자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내 이름을 도용해서 사인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도장도 마음대로 파서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 제3자가 나랑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의 없이 나의 허락 없이 체결된 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자, 원칙적으로는 내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다면, 특히 이것이 내 인감 도장이라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서의 진정 성립 추정이라고 해서 법원은 일단 그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문서가 나의 의사로 작성된 것임을 일단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내가 반증을 통해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반증도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다면 제가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직후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계약이다. 라는 점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바로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내가 알았음에도 그냥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 하고 그냥 무대응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추인했다고 볼 위험이 있습니다. 추인, 즉 나중에 그 체결한 계약을 내가 인정 또는 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은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인정했다, 즉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 자체는 일관되게 내가 모르쇠 하고 어떠한 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 상대방이 너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빨리 이러한 내용을 이행해라 막 이러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시끄럽고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일단 일부라도 내가 이행을 하겠다, 뭐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겠다, 일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 자체를 내가 추인한 것으로, 즉 그 효력을 내가 인정한 것으로 볼 위험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계약은 내가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계약이라면 끝까지 내가 모르는 계약입니다, 내가 모르는 계약인데 내가 왜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까? 라면서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셔야만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 또는 뭐 무권 대리다, 즉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다 라는 점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나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그 행위자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고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계약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는 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내가 위임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까 간접 증거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일자에 만약에 내가 직접 계약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내 동선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곳에 내가 위치해 있었다면, 즉 계약서 작성일자에 서울에서 작성이 됐는데 내가 제주도 여행 중이라던가 이러한 점이 발견되면 물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작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까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닌데 뭐 어떠한 문제가 있겠어? 라는. 하지만 법원은 일단 계약서, 이 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기초에서 일단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내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다 라는 주장과 입증 책임 등이 모두 나에게 있다고 판단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일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반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준비해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가 없다면 결국엔 그 계약은 내가 체결한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뭐 고소 등을 진행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